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죠? 저희가 또 오늘 주빌리 위클리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우리 기쁨의 교회 제일 메인 엔트런스 포인트고요. 야외에서 한번 촬영을 시도해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처럼 날씨가 좋을 때는 자꾸 야외로 좀 나가실 것 같다 생각이 되는데 저희도 좀 야외로 나와봤고요. 오늘은 좀 바람도 잔잔하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KAPC 교단 총회는 화요일 저녁 7시에 개회 예배로 시작해서 어젯밤 그러니까 수요일 밤 11시가 지나서 폐회 예배를 마치고 끝이 났습니다.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1978년도에 처음 교단이 생긴 이후로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줌으로 총회를 치렀는데 그 총회 준비위원회가 아주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어떻게 이걸 처리하지 했던 부분들도 다 아주 잘 처리가 되고 심지어는 이 투표할 때도 다 이렇게 구글 앱 같은 거로 이렇게 이메일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장원 전도사님 목사고시 이번에 전 과목 다 패스 하셔서 박수 한번 하죠. 감사합니다.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5명인과 과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다시 봐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달라 보이네. 전도사님께서 이번에 합격자가 한 20명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죠? 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로서도 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컨디션이 어떠세요? 날씨가 너무 좋으면 저희도 좋죠? 너무 좋습니다. 네. 야외이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가 어떻게 픽업이 될지 잘 몰라서 아마 핸드폰들을 좀 오늘은 하나의 리코딩 디바이스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는 여행 또는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요즘은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계획들도 취소되시고 근데 삶 자체가 또 여행이기도 하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볼까 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는 과정이나 또는 지금 경험하는 가운데 나는 이런 여정 또는 여행이 나한테 굉장히 좋았다, 의미가 있었다, 의미를 주고 있다. 뭐 여정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어떤 틀에 매이지 않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좀 피드백을 좀 듣고 싶네요. 네, 저는 뭐 여행, 여정 이런 상당히 좀 이렇게 포괄적인 이렇게 띠이긴 한데 저희 가정은 그렇게 여행을 자주 이렇게 다니고 이러진 못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아마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서 가까운데 가까운데 이렇게 다니는 것도 조차도 참 감사해지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집에서 가까운 게 팜파크가 있긴 하지만 저희 가정이 요즘 갔었을 때 굉장히 좀 안식을 얻고 좀 평안을 얻는 곳은 좀 피스밸리라고 하는. 벅스카운티에. 벅스카운티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그 피스밸리 이렇게 호수 이제 쭉 해가지고 산책로가 있고 굉장히 그냥 뭐 저희 일상 가운데 그 주변에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갔었을 때 굉장히 또 평안을 얻고 되게 쉼을 얻고 돌아오는 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주 가지는 못해요. 근데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한 번씩 갔었을 때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생각났던 곳은 좀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요즘은
좀 비가 많이 와서 호수에 물도 좀 가득할 것 같고 최근에 갔다 오셨어요? 한 일주일 전에 갔었는데요. 사람들이 많긴 해요. 아, 예, 사람들도 많고, 근데 다들 이제 이렇게 모습들이 우리가 집에만 갇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걷는 모습, 또 이렇게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 그런 거 볼 때마다 사람들 모습 보면서도 저희도 또 편안하다 이런 생각을 또 느끼니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만으로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이렇게 차분한 자연 환경에 갔을 때 느끼는 감동은 어떤 거예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온몸이 이렇게 긴장이 풀리는 느낌, 그리고 머릿속에 또는 마음속에 여유가 없다가 여유가 이렇게 스며드는 느낌, 또 그 느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갔을 때 일상 가운데 또 여유를 또 이렇게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 같고,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쉼이라는 게. 네. 그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커뮤니케이트하는 여러 방편들 중에 이제 하나로 이 자연을 뽑았는데, 그 자연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단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양면적으로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거대하고 위대한 자연 앞에 섰을 때 느끼는 느낌은 한편으로는 일종의 뭐 공포감까지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도 어떤 위압감, 그러면서도 또 반대쪽에서는 굉장한 안위,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사실은 뭐 피스밸리 정도 되면 이렇게 나름대로 잘 정돈돼 있는 일단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위압감보다는 굉장히 안정되고 평안한 느낌을 주겠죠.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뭐 사과 따러 가기도 하고 포도 따러 가기도 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다녀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 그림이 확 그려질 것 같은데, 저는 피스밸리 갔다 온 지가 몇 년 된 것 같네요. 그래서 갑자기 가고 싶은. 네, 오늘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날씨 좋으니까 또 피스밸리로 한번 달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장원 전도사님은 어떤 여행이나 여정이 기억에 남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린 시절을 쭉 서울에서 자라서 사실 미국 왔을 때 이제 너무 좋았던 게 이렇게 붐비지 않는 거, 좀 한적한, 약간 좀 노친네 스타일이죠. 좀 이렇게 한적한 풍경 좋아하고 자연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와이프는 오히려 북적한 거를 좋아하고 그러는데, 상황이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사람을 잘 못 만나다 보니까 사람 냄새가 좀 많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북적한 곳이 자꾸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자주 가던 시장, 남대문 시장이 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남대문 시장은 이제 뭐 제 전공 쪽 때문에인지 이제 거기 뭐 모모 문구라고 이렇게 좀 큰 문구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자주 갔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안경을 좀 싼 값에 맞출 수가 있어서 이제 한국에서 자주 갔었는데, 요것도 남대문. 네. 광고해도 되나? 실로암 안경점에서. 그래서 그 안경도 맞추고 그런 이유로 이렇게 갔다가 이제 가면 이제 뭐 한국 시장 잘 아시잖아요. 맛있는 음식들도 많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 골목이 되게 비좁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바글바글하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근데 요즘은 이제 그곳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갔던 게 벌써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전. 그래서 지금도 그 모습을 갖고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좀 사람 냄새 나는 곳, 남대문 시장이 좀 그립습니다. 그곳을 저는 오늘 소개하고 싶은 여행할 곳, 도심 안에 여행할 곳으로 뽑았습니다. 아마 남대문 시장의 중심부는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주위는 좀 변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10년 전에도 신세계 본관하고 신관이 다 있었죠. 신관이 운동이요? 있었던 걸로. 거기 바로 남대문 네. 시장 붙어 있는데. 네.
그 남대문 시장 가면은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제일 맛있는 거요. 저는 국밥을 꼭 가면 먹었었던 걸로. 아, 기억해요. 국밥 골목 있나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기도 지금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한참 다닐 때는 국밥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 국밥의 정체는 뭡니까? 어떤 국밥입니까? 국밥도 종류가 많으니까. 뭐 순대국밥 많이 먹었었던 것 같고요. 감자탕 많이 먹고. 네. 오늘 여정이 주제였는데 갑자기 음식으로 주제를 바꿀까요? 네, 곧 정심을 배고프네요. 네. 먹긴 먹어야 되는데 순댓국이나 감자탕일 가능성은 없죠. 근데 떠올리게 하네요. 네. 그 굉장히 대조적인 얘기가 벌써 나왔는데 이제 한쪽은 이렇게 자연 환경 속에 조금 그 자연에 압도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남대문 그러면 뭐 서울에서 제일 바쁜 곳이잖아요. 명동도 바로 옆에 있고. 근데 그 사람 냄새라고 하셨는데 정말 많은, 지금은 좀 분위기가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많은 인파들 가운데 그 많은 분들의 어떤 그 호객 행각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 그런 모습, 네, 거기서 느꼈던 그 느낌. 사람이 많을 때 느껴지는 느낌은 어떤 느낌인가요? 이것도 사실 나이 따라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저 돌아보면 20대 때는 그냥 사람이 많은 게 뭐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30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좀 제 개인 반경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걸 조금 이제는 좀 의식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와서는 그거를 즐기는데, 그 혼자만의 공간을 갖는 걸 즐기는데, 네, 가는 곳마다 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좀 누군가 내 그 경계를 좀 허물고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이젠 40이 넘지 않았나요? 이제 40을 네, 그렇죠. 이제 막 넘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렇게 사람이 바글바글한 곳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느낌이 따뜻한가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그리고 그리워지는 거지. 그런 네. 순간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또 이렇게 명절 때마다 저희가 이제 종갓집이어서 사람들이 항상 친척들이 모이고 했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사람들이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솔직히. 뭐 사촌들이 오면 이제 막 방도 내줘야 되고, 뭐 어르신들 오면 이제 어쨌든 같이 그 좁은 데서만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막 얘기도 해야 되고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그게 한없이 그리운 것 같아요. 네, 가족들, 친척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미국 와서는 이제 그런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랑 한 번씩 이렇게 뭐 자주는 못해도 모일 때 그런 느낌들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도 빨리 모였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기쁨의 교회에 제가 온 이유도 항상 그런 따뜻함을, 이게 그냥 제가 멘트를 날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로 성도님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또 이번에 이제 목사고시 치를 때도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소식을 또 알려드리니까 자신의 일인 것처럼 너무 기뻐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따뜻함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네요. 네. 참 회복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성현 목사님은 어떤 여정을 떠오르고 계실까? 그러니까 저는 좀 스토리가 있는 여행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차례 갔다 온 적이 있는 몽골, 네, 거기에 지역이 생각나는데요. 가보신 적이 없으시죠, 몽골에? 네, 몽골은 안 가봤어요. 저도 처음 가봤을 때 다들 한국에 한 20년 전 갔다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가면 한국 뭐 버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거의 폐차할 때가 되면은 몽골로 이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다니는 시내버스에 뭐 영등포행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써 있는 버스들도 되게 많고요. 거기 수도 이름이 울란바토르. 바톨. 네, 맞습니다. 울란바토르. 그래서 몇 차례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 비전 트립 같은 걸로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그 여행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저 봤던 환경들, 그리고 뭐 말 타고 막 이랬던 것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랑 좀 사역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들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여행지인 것 같습니다. 네. 몽골 그러면 실제로 가보면 이런 한국민의 뭐 이런 인종적 뿌리 이런 게 좀 느껴지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 주세요. 몽골 분들이. 그리고 외모는 사실 좀 많이 다릅니다. 몽골 분들은 좀 광대가 되게 많이 발달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게 딱 봐도 구분이 가능하긴 해요. 네. 근데 정서적으로는 좀 비슷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문화적으로는 되게 많이 다른 게, 사실 비행기 타고 한 3시간도 안 걸리는,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한국에서, 그래도 문화적으로는 되게 많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 가셔서 겪었던 일들 중에 좀 에피소드가 있나요? 일단 처음에 갔었을 때 아이들이랑 이제 아이들을 훈련하는 목적이니까요. 한 3달 동안 매주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훈련을 하게 되거든요. 3달이나 가 있었던 거예요? 3달 동안 준비를 준비. 하고요. 네, 가 있는 건 이제 한 2주 정도. 2주 정도. 네, 가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뭐 훈련하는 동안 막 성경 훈련도 되게 많이 시키고 요한복음 통독하면서 막 훈련도 시키고 기도 훈련, 뭐 사역 준비하는 거 이렇게 되게 많이 훈련시켜요. 근데 그것과 이제 아이들이 바라는 건, 그때 한참 막 그 SNS 같은 데 보면 몽골의 밤 하늘에 뜬 별들 막 이런 게 너무 별이 많아서 애들은 이제 그런 것들도 막 소망감이 있었죠. 아직 학생들이다 보니까. 근데 도착하자마자 선교사님을 딱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이제 사역하기로 간 되게 시골 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러니까 사람이 실종될 정도로, 거기가 이제 상하수도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홍수가 되게 자주 일어난대요. 그래서 사역이 완전 전면 취소가 다 된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뭐. 그래서 이제 저는 인솔자고 담당자니까 순간 되게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오래 준비했는데 그걸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한테 지금 뭔가 제때에 이 신앙적 훈련을 제공해야 될 것 같다는 책임감이 들었는데 그게 완전히 안 되고, 또 이제 게르라고 그 몽골식 집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별을 보는 일정을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그것 또한 갔는데 비가 막 너무 쏟아져서 거기 이제 안내해 주신 분들도 너넨 별 못 본다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완전히 다 계획이 다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억수로 오는 그때 아이들이랑 게르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때 요한복음에서 저희가 같이 나눴던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이들이랑 나눴는데, 그게 구절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다 라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 내용이랑 아이들이랑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사역이 안 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거,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이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믿는 거, 그런 믿는 게 사실 그 순간순간마다 저한테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 그래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네, 그리고 아이들이랑 막 기도 진짜 한 3시간 정도 하고 게르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그 산, 엄청 멋있는 산 중간에 쌍무지개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나가서 그걸 보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날 별도 받고, 그리고 사역도 어떻게 또 선교사님이 막 되게 일을 막 이렇게 모아주셔서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사역도 준비한 사역도 잘 할 수 있었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부담들이 많이 저한테는 바뀌게 됐던 것 같아요. 꼭 잘 되는 것보다 그냥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구나. 네. 너무 목회자스러운 나눔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우리 다 목회자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여행 딱 들으니까 일단 그 여행이 제일 많이 뭔가 생각나요. 변화시켜준 음. 나를 변화시켜준 어떤 이벤트.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학생들다운 관심, 학생들다운 기대 이런 게 있었지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뻔했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사명감이 더 고취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보통 사명감에 대한 우리의 발견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때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유명한 소설들도 보면 굉장히 큰 역경이 닥쳤을 때 그 일을 겪어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순간적인 사명감의 고치. 역시 그 선교적인 어떤 프론티어, 그러니까 좀 우리와는 굉장히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곳에 갔을 때 우리가 노출되는 것은 넥스트 스텝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이 굉장히 강하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선교 여행, 선교 단기 선교라든 그런 타이틀로 오갔던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잘 이해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여행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마 오늘 나눴던 이야기 중에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자연의 이야기, 또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던 그 당시의 어떤 그 사람 냄새에 대한 이야기, 또 잘 모르는 환경에 떨어졌을 때 뜻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명을 깨달았던 이야기, 참 좋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비록 뭐 4명의 작은 공동체지만 이전에는 3명이었고 이야기를 나눌수록 참 감사한 일들이 많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 여행 얘기까지는 더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많은 곳을 가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말 그대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것도 보고 또 사람의 그 위대한 문화적 유산들도 보고 근데 기억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학생 때 그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환경에 마치 배낭여행 하듯이 다녀왔던 순간들이 더 떠오르고 뭐 한 번은 대학생 6명이 함께 어디를 갔는데 밤에 기름이 떨어져서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찾다 그 화장실 핸디캡 화장실이 보니까 널찍하게 되어 있는데 히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밤을 지났던 생각, 또는 누나들 형들 따라서 여행 갔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하다가 다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귀가했던 그런 생각, 뭐 그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삶의 여정은 다양한 경험이지만 그래도 고난의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한 추억과 기억들을 남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지금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많은 자녀들이 또 우리 주위에서 태어나고 있는데요. 내일은 우리 교회 투인이 제왕절개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 이 와중에 여러 생명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여정이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또 뵙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죠.